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란 무엇일까요? 네, 함수란 하나 이상의 명령어들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다루기 쉽게 미리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리 도구 혹은 동전을 넣고 상품을 선택하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된 기능으로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함수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반복적인 그런 코딩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자주 사용되는 이 코드를 함수로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오류도 잡아놓기 쉽고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이나 SPSS 같은 통계 분석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만 봐도 평균을 구한다던가 표준 편차를 구한다던가 같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굉장히 자주 쓸 법한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함수로 갖고 있죠. 네, R도 똑같습니다. R 내장 패키지에는 많은 그런 자체 함수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값을 구한다거나 평균을 구한다던가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직접 R에서 한번 해보면서 익혀가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벡터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라는 벡터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값들을 다 더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sum a라고 하면 돼요. sum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함수입니다. 즉 더하기를 하는 함수겠죠. 더하기를 하는 함수다. 또는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min이라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도 있고 표준 편차,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통계량이죠. 표준 편차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중앙값도 구해주고요. 지난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스트럭처나 헤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함수는 자체 내장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함수, 내가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런 코드들은 굉장히 자주 쓰고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는데 이걸 계속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라고 하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코드의 중복적인 사용을 줄일 수 있고요. 코드가 중복이 덜하다 보니 가독성도 높아지고 함수를 작성하면 어때요?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함수들이 잘 작동을 하는지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 등등을 쉽게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의 정의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함수명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의 특성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특성을 딱 드러내게 이름을 작성하면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고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함수를 만들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괄호에는 인풋이 있어야 되고요. 함수의 실행문은 중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아웃풋을 내고자 하는 연산 과정을 요 중괄호 안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가 직접 R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해볼까요? 가장 쉽게 평균 같은 건 있고 일단 원의 면적을 한번 우리 구해볼게요. 원의 면적은 굉장히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의 면적을 우리가 구하려면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원주율은 우리가 다 아는 값입니다. 3.1412 뭐 이런 값이죠. 제곱은 그냥 우리가 반지름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의 미지수, 인풋 값은 반지름이어야 된다. 왜? 반지름이 바뀌면서 아웃풋되는
원의 면적은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nput은 반지름이구나. 즉 펑션 함수 뒤에 괄호에 들어갈 부분인 바로 반지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함수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주 쓸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함수다, 어떤 것에 쓰일 함수다라는 명확한 특성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름을 한국어로는 지울 수 없으니 영어로 get circle area. 즉, 이걸로 나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야 라는 걸 했어요. 좀 길기는 하지만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이거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구나. 너무 직관적이에요. 괜찮아요.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펑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원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건데요. input 값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input 값은 자주 바뀌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뀌는 값, 미지수. 즉, 이 원의 면적이 누구에 의해서 바뀌느냐라는 거거든요. 바뀌는 값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R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중괄호에 이제 우리의 실행문, 즉 이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넣어줄 거예요. 즉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주율 3.1412라는 값에 곱하기 반지름이죠. 위에서 정의한 이 인풋 변수 R의 제곱이야.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출력을 무엇으로 해줄 거니? 레이턴이라는 반환값을 정의를 하는 건데요. 반환을 무엇으로 해줄 거냐? 당연히 나는 면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값은 area, 즉 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함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함수의 함수 본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맨 위에다 놓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원의 면적을 구할 일이 있다면 어떤 특정 반지름의 어떤 원의 면적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get circle area 반지름이 얼마짜리를 알고 싶니? 나는 3짜리를 알고 싶어. 이렇게 쓰면 이걸 우리가 실행을 안 시켜줬죠.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다른 것도 알고 싶어. 반지름이 30짜리도 알고 싶어. 이렇게 인풋 값만 바꿔가면서 구하시면 충분히 이런 함수를 통해서 나는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78.53이다 라는 것, 즉 이 반지름이 달라지면서 출력되는 반환되는 원의 면적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원의 면적을 구할 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 부분을 계속 타이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물론 지금 우리가 원의 면적을 구하는 부분이어서 너무 쉬운 하나의 예시여서 이렇게 길게 get circle area 이렇게 쓸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쉽지 않겠니?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간단한 부분은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근데 이렇게 함수로 정의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코드가 좀 길고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 여기서는 예시는 한 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부분은 몇 줄짜리, 10줄짜리 이렇게 긴 부분을 이렇게 함수로 딱 한 줄로 정의를 하면 사용이 편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함수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가 자주 쓰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코드가 타이핑하기 너무 귀찮을 정도로 길어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내가 이름을 정의를 해서 함수로 만들어 두시면 두고두고 사용할 때 편리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문법이나 for문이라든가 if문이라든가 이런 문법에 대해서 저는 안 배웠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를 들어줬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기는 하시겠지만 조금 문법이 정교해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 함수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필수적으로 어떤 많은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조금은 고차원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수는 굉장히 자주 쓰이고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건 그냥 펑션 함수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인풋해야 될 게 무엇이고 반환해야 될 게 무엇인지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간단한 함수 만들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앞으로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